현재 2시가 되어서요. 네, 포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말이 혹시 잘 들리시나요? 좀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와서 잠깐 긴장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현대 산업문화유산을 보수는 세운 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맹렬한 질문을 갖고 이 포럼을 준비했는데요. 이 포럼은 보존연대 활동가들의 고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는 그 활동을 하면서 골목을 많이 누볐고요. 그러면서 상인분들을 만난 지 거의 2해가 다 되어 갑니다. 그 과정은 온전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태를 목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운 3-1459역은 조선시대에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이 철거 과정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는데,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고 시행사에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3-1구역 또한 문화재 시골 조사 중에 공사장 펜스 전체가 앞으로 무너지는 부실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 발굴 작업 중에 주민들의 참관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던 때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3- 그 지역에서 수십 년 일한 상인분들이 재개발 사업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인을 잃은 상가 건물에 비계가 쳐졌고 유리창이 부서지고 지붕이 해체되는 철거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유엔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전에 선철거를 금지하고 있고, 보존연대도 같은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은 상황인데요. 상인들이 남기고 간 산업과 생활문화유산은 물론이고 건물과 골목 등의 구조와 같은 유산에 대한 사려 깊은 기록 조사가 민간 그 연구자를 통해서 행하고 있지만 하는 시행사의 압박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세운 3구역 입정동을 포함한 세운 3구역에서 청계천 을지로 일대의 도시 및 건축문화유산 그리고 산업 및 생활문화유산의 현황과 가치를 바로 알고 재개발 사업의 강제적 폐거에 맞서서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그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청계천 을지로 일대가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의 소식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계신데요. 다 같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풀기 위한 관점과 실천을 함께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일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발제자와 사회자의 접속 위치가 다르다 보니까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접속 장애가 생기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청중분들은 음소거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주시고 질문을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럼 화면은 저희가 추후 컨텐츠용으로 편집을 해서 온라인에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녹화 중인데요. 이 녹화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은 비디오 중지를 설정해 주시고 대화명을 별명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은 채팅창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1부 청계천 일대 도심 제조업 지역의 문화유산적 가치 편에서는 청계천 을지로 지역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 현재 시점에서 우선 도시 조직과 건축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는 작업장 내부에 있는 것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분의 발제가 끝난 다음 전체 토론 이어집니다. 먼저 패널분들 소개할게요. 문화사회연구소의 최혁규 연구원님 오셨죠?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도시건축의 조종구 소장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계천 기술문화연구실의 안근철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 최혁규 연구자님의 발표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 청계천 을지로 일대를 다룬 기존의 조사 연구의 흐름을 개괄하고 현재적 의미를 탐문한다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최혁규 연구원님, 인사와 함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사회연구소의 최혁규라고 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네. 오케이 표시를 받습니다. 네, 지금 진행하는 청계천을지로 도심제조업 지역 문화유산 포럼 1부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혁규라고 하고요. 이제 기존의 문화 이론이나 그리고 이제 기술 문화 그리고 도시 공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청계천의 이제 재개발 관련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발제를 좀 준비를 하게 됐고 지금 심각하게 이 청계천 을지로 일대에 그 도심 제조업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있는데 그 문화유산들이 좀 과거에 편향되게 조사가 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범주를 넓혀서 조사를 더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분의 발표는 그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지금 문화유산과 관련된 포럼을 진행을 하는가? 왜 문화유산이 위기에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현재 이 청계천 을지로 뭐 혹은 세운상가 도시재생 또 누가 보기에는 힙지로 이런 공간에 지금 오게 되면은 되게 양쪽에 상반된 좀 그런 경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어떤 활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새롭게 주입되고 있는 공공 자원을 통해서 주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철거가 되거나 이제 상공인들이 축출이 되거나 이제 이런 혹은 축출 압력을 받고 있다거나 이제 이런 재개발의 상황 속에서 이제 농성장까지 쳐가면서 오랫동안 그 지금은 농성장을 철거하긴 했는데 철수하긴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재개발 결사 반대를 하는 농성장을 치면서까지 그 재개발을 반대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공간에 왔는데 어느 데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개발 반대를 하고 있고 되게 교묘한 풍경인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2016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이제 폭력적인 방식의 철거와 재개발, 재건축들은 이제 사라질 거고 보전과 어떤 재생 기조에 도시재생을 했고 그거는 이제 서울시정만이 아니고 이제 국가 정책, 국가가 이제 토지를 다루는 국토를 다루는 어떤 전체적인 방향 자체를 도시재생으로 전환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폭력적인 철거가 안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도심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 메트로폴리스 한가운데에서 재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한번 토봐보는 계기를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청계천 을지로 일대라고 하는 것은 그 기존에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지정되어 있었던 그 자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이제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청계천 을지로 일대 재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림이 좀 늦게 뜨지요. 그 곧 나올 텐데요. 이게 조금 인식이 느리네요. 그 혹시 넘어갔나요? 안 넘어가죠. 이게 조금 인식이 느린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장인데요. 이 다음 장이 제가 넘겼는데 지금 잘 안 넘어가고 있는데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제 7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던 구역이 이제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수표도시 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그 흔히 그 청계천 공구상가 혹은 뭐 청계천 공구거리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신도시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노가리 골목이라고 하거나 이제 이런 곳들이 이제 몰려져 있는 곳이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을 다 합해서 청계천 을지로 일대의 어떤 재개발 문제를 지금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 2, 30년, 3, 40년 정도 이제 된 재개발 구역인데 이게 계속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와서는 이게 도시재생 구역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이게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서울시는 2017년에 그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운 재정비 촉진구역 안에 있는 여러 지역들 전체를 다 이제 도시재생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운상가군 그 딱 종묘 앞에 있는 그 세운상가부터 해서 뒤에 청계상가, 대림상가, 그리고 삼풍상가, 그리고 PJ호텔, 뭐 신성상, 이 세운상가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이랑 재정비 촉진지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쪽 측면에서는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고 한쪽 측면에서는 폭력적인 방식의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도시계획이나 도시행정에서 이러한 재개발 구역과 도시재생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겹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철거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2018년부터 해서 이제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지금 상공인들이 투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세운상가 중심으로 있는 상공인 분들 이제 외에도 그 세운상가 주변에 이제 예지동이라던가 그 장사동이라던가 혹은 입정동이라던가 수표동이라던가 산림동이라던가 인현동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동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뭐 세운 3구역, 뭐 4구역, 5구역 이렇게 뭐 2구역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계시는 그 상공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2018년 말에 이제 11월, 12월에 3-145 구역이 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상공인들이 이제 모여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재개발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자발적인 함께 모여서 투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사진이 이제 그러한 장면들인데, 그 상인들한테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도시재생보다는 갑자기 철거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제 느꼈었던 어떤 슬픔이나 어떤 분노나 상실감이나 혹은 상대적 박탈감들이 이제 갖고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무자비하게 이제 시행사로 인해서 그런 축출의 압력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뭐 비자발적인 이주 그리고 이제 퇴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되면서 2019년 1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청계천 을지로 일대 재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 지역에 관련된 도심 산업 실태 조사와 재정비 촉진 사업에 관련된 계획 변경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2020년 3월 4일에는 서울시가 그 세운상가 일대를 이제 보전하고 재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세운상가 일대를 재생하고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상인분들이나 그 같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이렇게 이제 재개발이 중단되고 재생이나 보존으로 이제 그 프레임이 바뀌나 그리고 이제 사업들도 바뀌나라고 이제 해서 이제 희망을 갖고서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시행사는 재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철거를 진행을 했고 심지어 이렇게 서울시가 발표한 이후에 이제 그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 의회에 있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그 이렇게 그 재개발 일몰제를 진행을 해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한 다음에 도시재생 지역으로 전환하는 거를 한 의원이 이제 반대를 하게 되면서 이게 다시 좀 그 난관에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63개 구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다시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기술 장인들 그 40년 정도 이제 뭐 3, 4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해오고 도심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오면서 한국 제조업의 그 근간을 만들어 왔던 장인들이 이제 축출이 되고 강제 퇴거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유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유산들이 파괴되는 상황까지 이제 왔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밑에 그 사진에도 있지만 60년 정통의 신화주물이 그 몇 주 전에 영등포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주물집이고 정말 단 한 개라도 주물을 만들어주는 곳인데 이제 이런 곳이 지금 사라져 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유산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유산들이 지금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앞서 퇴거하시거나 이주하셨던 그런 기술 장인분들을 다시금 이제 이 생태계로 이제 모시고 와서 다시금 이 문화유산을 활성화하거나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 혹은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공간으로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이제 누적되고 축적되어 왔던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는 문화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섞여서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람들한테 독특한 매력을 혹은 거주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매력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이 단 한순간에 바뀌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뭔가 새로운 건물들, 높은 빌딩들, 그리고 뭐 그럴싸한 아파트 뭐 이런 것들만 그냥 세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 청계천 을지로 지역의 특색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 청계천 을지로 지역의 그 문화유산을 조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조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그 학술적인 조사 외에도 실제 현장이나 혹은 사료들을 조사한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목록은 그 이렇게 이 정도로 되어져 있고 대부분은 그 이 지역의 이제 역사적인 가치 혹은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성이나 어떤 고유한 성격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고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들입니다. 연구들이고 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좀 경향을 말씀드리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러한 조사들, 특히 이제 문화재연구원이나 혹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문화유적이나 지표조사나 그리고 이제 발굴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그런 문화재 중심으로 한 그 문화유산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 넘어가야 될 텐데 그 문화재 공간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주요하게 이 지역에 있는 그 문화 유적들 그리고 이제 지표 조사에서 나온 결과들 그리고 이제 발굴 조사에서 나온 그 결과들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문화 유적으로만 치면은 뭐 중구 입정동에 있는 관수교 그리고 뭐 중구 입정동에 있는 하랑교지 그리고 이제 주교동 쪽에 있는 효경교지 그리고 이제 뭐 주교 그리고 뭐 한성부 중부관
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쪽에, 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문화 유적의 분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지표조사는 이제 4구역만 유일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 4구역에 주요하게 이제 지표조사이기 때문에 그 4구역 그 예지동에 있는 뭐 주요한 건축물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뭐 장인분들이나 혹은 거기에서 이용되는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일부 조사한 기록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산도 크지 않았고 그리고 진행되는 그런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분을 보여주는 정도에 불과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발굴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발굴조사 사업을 개발 전에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데 이때도 주로 이제 지금 필지가 분할이 되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조사,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조사는 없이 그냥 땅을 파서 밑에 묻혀져 있는 그런 발굴문화재들만 그런 보는 상황들로 되어져 있고, 심지어 이제 이런 조사들도 곧바로 그때 결과가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또 외에는 저희가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한 생활문화 자료조사 같은 것인데요. 그 2010년에 이 지역이 원래 이제 오세훈 전 시장 때 재개발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 이전에 곧바로 이제 생활문화 자료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공간적 특성이라던가 산업적 특성이라던가 혹은 건축적 특성 혹은 역사지리적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조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2015년에는 인현동 조사를 했는데 인현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지리, 이 지역 자체가 이 도시조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궤적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공인들의 어떤 삶의 양식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의 어떤 방식들,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연구들을 좀 깊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그 문화 유적에 관련된 조사나 그리고 이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좀 진행이 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과 관련된 도시산업과 관련된 그 역사박물관 조사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을 좀 짚어보게 되면요. 그 현재 문화유산 조사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문화재 등을 좀 중심으로 한 문화유적조사, 그리고 지적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필지변화 조사, 그리고 이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문화자료조사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좀 한계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조사라서 이거를 장기간 동안의 변화를 이 현장이나 경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기보다는 한시적인 조사에 좀 머물러져 있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조사들도 계속해서 이제 지표조사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개발 필지가 소규모로 이제 변경되는 바람에 발굴조사만 진행되고 또 지표조사는 미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지역성을 고려해 봤을 때 청계천 을지로 일대가 한국전쟁 이후에 도심산업의 중심지였던 것을 좀 고려하게 되면은 이런 등록문화재 같은 문화유적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화유적 같은 문화유산만이 아니고 조금 더 문화유산의 범위를 더 확장시켜서 장기간 동안의 이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등록문화재나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등록문화재 기준의 문화유산이 아니고 그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산업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나 이제 서구나 유럽 국가 같은 데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산업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한 가치로서 이제 여기고 그거를 이제 그 국가적인 그 관리나 혹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이거를 전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되게 미비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산업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그 근대문화유산이라는 걸 같이 합쳐서 좀 보게 되면은 그 인류 노동과 생산과 관련된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미학적이고 교육적이고 학술적이고 과학기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유산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영향을 주었던 그런 유산들만이 아니고 뭐 건축물이나 기념물이나 구조물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물리적인 그런 것들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산업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그 시기적 구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 조선 시기만, 그러니까 뭐 사학계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그런 조선 시기, 뭐 그 이전 시기 이것들만이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 강점기 포함해서 해방 이후 그리고 경제 성장기 그리고 이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해서 그 우리의 산업이 변화해왔던 여러 가지 시기들이 있는데 그 시기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중에서 중요한 산업 문화 유산들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뒤쪽으로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보게 되면요, 특히나 그 산업문화유산 중에서 경제성장기,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해서 그 1980년대 이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압축적 성장기라고 볼 수 있는 우리의 근현대 과정에서의 산업유산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는 밑에도 여기 빨간 글로도 적혀 있듯이 개발 압력 때문에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문화유산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나 그 정부가 좀 껴안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문화유산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하드웨어 차원과 이제 소프트웨어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하드웨어 차원에는 이제 뭐 기계 그리고 뭐 산업설비나 기계, 그러니까 공장, 그 공장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 그리고 그거를 작동시키게 하는 그 외의 도시 인프라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어떤 기술이나 기능들,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과 관련된 디자인이나 뭐 의장,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드는 장인으로서의 인적 자원, 그리고 이거를 운영한 경영 모델이나 어떤 조직들, 이런 것들이 다 산업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산업문화유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사실 엄청 많고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이제 그 흐름상 이런 새로운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만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 설비 기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서울 미래유산에서도 지정한 그 이 지역의 거리들이 있어요. 거리와 골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철공소 밀집거리, 뭐 을지로 조명상가거리, 뭐 충무로 인쇄골목 이런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그 중구청이랑 같이 해서 이 거리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 안 넘어가죠? 그리고 그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다뤘지만 여기에 이 지역에는 그 단순히 그 공장들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공장들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부차적으로 같이 공존을 했던 뭐 숙박업소부터 목욕탕, 뭐 다방, 그리고 뭐 식당들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를 생활문화유산이라고도 지정해서 그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이제 역사도심 생활유산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됐네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조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그 이 지역에만 있는 이 지역에서 독특하게 갖고 있는 협업적인 산업 기술 그 생태계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런 기술 기능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록이 되고 조금 더 소개될 필요가 있다. 여기는 한 40년 넘게 이런 공정 기술들이 계속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 기록하는 그 작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완전 소수의 작업들만 있었고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대공장 중심의 그런 기술 기능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상에서 밀접하게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프라의 기술들을 조금 더 많이 우리가 저희 산업유산으로서 남기고 그리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제품 디자인들도 많고 의장들도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뭐 88 올림픽이나 뭐 이랬을 때 만들어진
그런 모장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이 지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급 오디오, 뭐 수제 오디오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뭐 연구실에 납품하는 그런 연구 기계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만들어지고 예술가들도 많이 방문을 해서 자기의 작품들을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장 좀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 지역에 있는 장인들인데요. 그 상인들과 공인들 모두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제 자기만의 그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들, 손기술들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 지역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술자 분들만이 아니고 그 공구상인 분들이나 부품상인 분들도 대규모 혹은 다량으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소분해서 이렇게 그 제조를 하는 기술자들이 하나 두 개씩 만들 수 있도록 그 소분해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공구들이나 부품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이라고 했을 때 장인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제 기술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인으로서의 어떤 경영 전략들을 펼쳐가면서 이런 소규모 제조업과 같이 연계해서 펼쳐나가게 되는 그리고 때로는 해외로 수출하는 대규모 공구나 대규모 부품업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규모의 어떤 장인들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산업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오래전부터 있었던 상인들만의 조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분야별 조직도 있고 그리고 친목단체별 조직도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도시예생이나 재개발에 맞서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직들에서 서로 비즈니스에 관련된 서로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 그 서울 도심 산업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 제조업의 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혹은 비즈니스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요. 마지막 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그 기존의 청계천 을지로에서 진행된 문화유산 조사들의 좀 경향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산업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더 확장을 해서 기존의 문화유적이나 그런 것, 뭐 등록문화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생활문화유산 혹은 산업문화유산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더 잘 기록하고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우리 후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재개발 문제가 일단은 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산업문화유산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계승하거나 전승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지금 재개발을 감행하는 중인데 이게 단순히 기록하고 땡 혹은 기록하면 이제 없어도 된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기록을 해서 이거를 더 후세들이 더 물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존과 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일이고 단순히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록 이후의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근현대 산업문화유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개발 행위를 좀 중단을 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들을 그 정부 그러니까 서울시정만이 아니고 여러 시민사회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좀 머리를 맞대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최혁규 연구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 현재 재개발 현황과 함께 이것이 어떻게 산업문화 유산을 그 보존하고 기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생활산업문화 유산들을 기록 보존하는 방안이 왜 필요한지 등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